안녕하세요. 권리 분석을 위하여의 건어쌤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방송 목요일 8시 시작했는데요. 방송 시간 정하고 처음 하니까 좀 떨리긴 하네요. 오늘은 보시면은 제가 사실 그 카카오 단톡방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25개 정도 방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 경매 톡톡방이 있는데 이분도 되게 이 방장님도 유튜브를 하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저도 거기 방에 들어가 있어서 회원 중에 다곰님이라고 계신데 다곰님이 좀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부천이나 강서 구로 근처에 좋은 물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하고 빌라나 아파트를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제작을 하게 됐는데, 근데 부천, 강서, 구로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좀 위험한 물건들이 많다고 좀 생각이 돼서 일단은 소개 물건이 첫 번째로 권리 분석 시 주의할 점인데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거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로 권리 분석 시에 주의할 점, 선순위 임차인. 이쪽 지역이 부천, 강서, 구로가 위반 건축물하고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물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걸 좀 준비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 인수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 물건도 소개를 하나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지역에서 좀 그나마 좀 안 위험해 보이는 물건 이걸 좀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사건 번호가 2021 37654. 자, 어떤 걸까요? 어디 갔어? 6번. 6번 물건 보시면은 요 물건이에요. 요 물건인데 일단 사건 한번 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37654. 그리고 소재지는 부천시. 아까 다곰님이 말씀하신 부천에 있는 건데요. 이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부천시의 예송 리치빌이고 A동 503호 다세대 주택이죠. 빌라라고 나와 있는데 주택의 종류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뭐 다가구주택이 있죠. 건물 면적은 12.36평. 그나마 조금 넓은 편이고요. 그 대지권은 8.23평. 그 건물 전부, 토지 전부니까 전부 다 매각되어 있는 거고요. 사건 접수는 21년 9월 13일. 지금 2023년인데 좀 많이 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건 번호가 21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23년도니까 좀 오래된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건 접수가 된 다음에 보통 한 6개월에서 뭐 1년 사이에 매각 기일이 잡히거든요. 자, 사건 접수가 21년도고 소유자가 이땡땡, 채무자 이땡땡, 채권자 주땡땡이에요. 그리고 강제경매. 감정가가 2억 1,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등기사항 보실게요. 등기사항에서 잠시만요. 제가 로그인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컴퓨터가 꺼지는 바람에 우리 고양이가 와가지고 컴퓨터에 전원을 밟고 지나가서 꺼졌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못했네요. 금방 다시 보여드릴게요. 2137654. 자, 말씀드린 대로 기본사항 보셨고 여기까지 뭐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등기사항을 보시면은 이것도 좀,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가압류, 압류, 강제, 압류 중에서 날짜가 제일 빠른 거죠. 말소 기준 권리는 20년 7월 22일이니까 우리가 낙찰받으면 얘를 포함해서 전부 다 소멸되고요. 여기서 이제 임차인을 봐야죠. 임차인이 전입이
18년 10월 26일. 18년 10월 26일이에요. 그러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죠.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일단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인을 인수하는 물건이에요. 위험한 물건이죠. 선순위 임차인의 금액 보증금도 2억 1200. 그러니까 입찰하기 좀 어려운 물건이고, 여기서 또 볼 게 위반 건축물이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뭐냐면은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빌라인데 요 빌라요. 그리고 요게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위반 건축물이 자 보시면 위반 건축물. 자, 위반 건축물 정의를 보시면은 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허가 건축행위, 건축물의 무단 용도 변경 행위, 가설 건축물을 신고 없이 설치하는 행위. 위반 사례를 보시면은 다세대 다가구 건물의 베란다 무단 증축, 아까 그거죠. 그리고 옥탑을 무단 변경하여 주거 창고 등을 이용, 나대지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신축. 사진 보시면 좀 알 수 있어요. 요런 거. 또 옆에 낚시 있는데 요런 거. 약간 가건물처럼 지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거. 요거는 건축할 때 일조권 사전 제한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은 건데 여기다가 샤시를 대가지고 만든 거죠. 요것도. 위반 건축물이 되면은 일단은 뭐 적발이 안 되면 괜찮은데 단속이 만약에 돼가지고, 단속은 여러 가지 경로로 해요. 단속이 돼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면은 일단 이거 이행강제금 요게 계속 나와요. 원상복구하기 전까지 요게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은 좀 매도할 때도 어렵고, 사실은 그 전세 자금 대출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요런 물건, 위반 건축물이 있는 물건을 낙찰 받았다 이러면은 요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아까 위반 건축물 요거를 어떻게 복구를 시켜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는 게 뭐 그냥 철거하는데 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일러 연통이죠. 그 보일러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에 세탁기를 놔뒀어. 세탁기 그럼 방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생활 공간이 더 좁아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요거를 또 낙찰 받는다면은 생각할 게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게 부천이나 강서, 구로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건 보실 때, 다곰님은 사건 보실 때 위반 건축물의 여부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런 건물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지역이 좀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좋은 물건을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약간 이렇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두 번째 물건으로 선순위 임차인 보실게요.